예, 풍수 지리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영향력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부동산학과의 김남선 교수 그리고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서 풍수지리와 함께 연관짓는다는 게 저도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도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예,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제 리포트, 당연히 출연까지 리포트에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단 말이죠. 이게 또 풍수지리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시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역은 이제 동쪽에 용마산이 있고 서쪽에 중랑천이 흐르는 동고서저의 이제 지형입니다. 또 용마산을 등지고 중랑천을 바라보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배산 임수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시적으로 볼 때 지형지세에 따라 서양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 남향이나 동향에 배치를 하게 되면 배산 임수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용마산에서부터 내려온 작은 천이 백일동을 지나서 중랑천과 합수하여 감싸주는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산 임수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승풍즉산 매구수지라고 해서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의 기운이 중랑천에 만나서 이제 기가 멈추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랑천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앞 건물이 북서풍과 도로의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례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이제 잔디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해서 기운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모일 수 있고 사람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면과 가까울수록 지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기는 보통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까지 영향력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층에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기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적절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그 고층은 지기는 부족하지만 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층에 살으셔도 무방합니다. T자 형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골목바람이 불어오고 아파트의 그 필로티 주차장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풍사를 심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이나 나무를 심어서 비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문정우 기자가 만약에 기승풍즉산 매구수지 이런 어려운 말 나오면 화면으로 한번 좀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뚫고 그 지기가 올라온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데 누구나 우리 말로는 땅 밟고 흙 밟고 살면 좋겠지만 특히 도심 지역일수록 아파트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현실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실제로 좀 아파트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택시 이런 걸 빼고 예. 너 어디 사냐 이런 것만 물어봐도 주소지를 보통은 어디 번지다 어디 도로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어디 아파트 삽니다 보통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여러 가구가 좀 모여 사는 흔히 이제 다세대 다가구까지 포함해서 이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의 표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라고 내놓는 데이터나 지표들 역시 아파트 값의 지수를 중심으로 좀 책정되는 것도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이 34.3%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면 이 전체 공동주택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서울은 공동주택 비율이 62.2%에 달하고 이 공동주택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또 나타났는데 대부분 그 단독주택 비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곳은 시골에 좀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42.9% 정도였고요. 결국 이제 큰 도심일수록 공동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의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단독주택이라면 자기 땅 위에 이제 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 땅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뭐 나무를 심거나 담장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얘기하면서 풍수지리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한데 이런 아파트가 실제로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네. 또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어느 곳이든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는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풍수 인테리어인데요. 풍수 인테리어는 가구나 이제 소품 배치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흐를 수 있게 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밝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풍경을 달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 정리는 기본이고 잡다한 소품을 늘어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관 타일을 물걸레로 깨끗이 청소하면 가장하게 좋은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변기 뚜껑을 닫는 사소한 것도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둔 채로 두는 것은 좋지 않고 환하게 이제 조명을 비춰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사례 아파트는 구조가 괜찮은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현관과 바로 마주보는 곳에 화장실이나 방이 위치하고 있다면 중문을 설치하거나 발을 설치를 해서 직충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은 층이라면 앞 건물이 높아서 압사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뭐 베란다나 창가에 식물 화분을 두어서 작은 안산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층이라면 앞 건물이 높아서 압사를 줄 수 있고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식물 화분을 둬서 네. 안산을 만들어 준다는데 이것도 어렵네요. 좀 설명을 쉽게 네. 풀어주시겠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책상 안자를 써서 바로 앞에 이제 작은 산을 바라보는 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건물에서는 앞 건물을 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입격거리가 좁을 경우에는 더욱더 압사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이렇게 식물을 두게 되면 그 안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압살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좀 누르는- 뭔가 귀에 눌린다라는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알면 되는 예, 거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내 집 안에 조그마한 산을 하나 네, 만드는 네, 맞습니다. 효과로 그런 압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이거 들어보면 저도 왠지 화분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1층이 그러니까 낮은 지기가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좋다고는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층 주택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팁이나 그런 건 혹시 뭐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앞서 낮은 층일수록 좀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뭐 텃밭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햇빛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습하다는 뭐 지적도 있고 뭐 벌레가 또 많이 낀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차량이나 놀이터가 또 가깝기 때문에 소음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 뭐 이런 편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라고 해서 뭐 테라스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뭐 설계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장점이 사실 더 많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땅을 밟고 뛰어노는 게 성장에는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층간 소음에서도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뭐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뭐 아파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이 전기료나 수선 유지비가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그 수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올 초 핫했던 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G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고 청약 경쟁률이 292대 1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4억
8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사실 그 인근 비슷한 조건의 시세를 살펴보면 4억 정도 더 저렴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례는 이제 좀 건설사나 분양사 입장에서 청약률을 좀 급격히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저층이 상대적으로 고층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잔여 물량이나 뭐 일부 저층만 남은 미분양을 좀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봤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되게 좀 산업 진지한 뉴스 이렇게 전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풍수지리 얘기가 나온 김에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집 살 때 아니면 어디 이사를 하거나 들어갈 때 여기가 진짜 기운이 좋은 곳인가? 내가 여기 들어가서 무엇보다 좀 돈이 들어오는 곳인가? 네.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풍수 지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말 돈이 좀 잘 들어오고 기운이 좋은 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들과 조언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아파트도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거주를 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의 활기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형지세에 따른 건물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향을 하는 것이 북서풍을 막아주고 햇빛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서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적선을 해야만 남향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남향을 선호하는 수요자 때문에 지형지세와 역행하는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향을 선호하기보다는 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건물과의 충살이나 풍살을 피할 수 있는 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정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많은 세대를 배치하다가 보면 건물의 모서리를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충살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밥상 모서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모서리의 뾰족한 부분이 그 찌르는 것을 그 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살은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길이 형성이 되면서 거주하는 곳이 지속적인 그 바람을 맞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양 끝라인도 바람의 영향으로 열 손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필로티 아파트의 바로 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밑에가 허하고 바람길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길에 관한 부분인데요. 풍수에서는 수간 재물이라고 해서 물을 재물로 볼 수 있는데 예. 물길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재물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길이 감싸주거나 합수되거나 그 합수돼서 감싸주는 곳에 입지한 아파트는 재물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물이 나가는 것을 보는 입지는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집을 선택할 때 방금 나왔었던 조언들 그리고 살펴봐야 될 사항들 체크하시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조건과 그리고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들어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네요.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부동산학과의 김남선 교수 그리고 문정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